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올 후반기 국회에서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3대 쟁점 법안, 그 내용에 대해서 여야 정책위 의장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잠시 관련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여야 정책위 의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앞서 영상에서 보셨지만 올해 후반기 국회에서 3대 쟁점 법안을 저희가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인데요. 오늘 찬반 토론을 통해서 이들 쟁점 법안의 내용과 찬성, 반대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상 핵심적인 내용만 압축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룰 법안은 노란봉투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인데요. 현행법은 불법쟁이 행위에 대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개정하자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죠. 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불법을 보호하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노동조합의 이제 헌법적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합법적 노조 활동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게 해석이 되고 있어서 네. 그 합법의 범위를 좀 넓혀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지금 여당에서는 반대하시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국정과제로 가지고 있었던 법이에요. 국정과제로 꼭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 네. 그리고 강병원 의원께서도 이 법을 내셨었거든요. 근데 이걸 통과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겠습니까? 민주당도 정권을 잡아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 이야기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네. 이 헌법 문제가 아니고 헌법에 당연히 이 균형적으로 해야죠. 재산권도 보호해야 되고 노동권도 보호를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법안에도 보면 노동조합법 제3조가 있습니다. 정당한 쟁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노동자들을 지금 다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민주노총한테 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게 하려고 하는 이 법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손해배상 소송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14년간 총 151건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1심 이상 판결 선고된 사건이 총 73건인데요. 이 중에 49건이 인용이 되고 24건이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인용액은 총 350억 원에 이릅니다. 지금 이렇게 소송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걸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게 취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이번에 노란봉투법이 이제 사회적인 이제 관심을 갖게 됐던 게 얼마 전에 대우해양 조선에서 파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내하청의 노동자들의 파업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파업을 하고 있으니까 기업 측에서 뭐 손해액이 8천억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상 이제 노조 활동을 이제 제한하고 있었고 과거에 쌍용 자동차나 대우
해양조선이나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데서 그런 손배소 때문에 일종의 이제 목숨을 잃거나 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너무 무분별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건 좀 막아보자 이런 취지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맞냐? 저희 민주당도 무슨 불법을 조장하거나 불법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다만 그 합법적인 노조 활동의 범위를 조금은 좀 넓히자는 건데요. 특히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것을 예컨대 사측이 파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것을 불법 파업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근로조건 향상이냐, 단체 협약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합법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주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노조 활동을 더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법 내에서도 얼마든지 합법적인 노조를 하는데 또 뭐 파업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요게 대우조선해양에서 왼쪽에 있는 게 대우조선해양 이 LNG선 외국 선박이거든요. 이걸 작업을 못하도록 배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철제로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화물질을 갖고 들어갔잖아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 흔히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업을 과연 해도 되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노동자 파업하는 거 저희가 다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노동자 것들도 아니고 노조 것도 아니에요. 회사, 노동자, 그 안에서 함께 먹고 살고 있는 이해관계자들, 예를 든다고 한다면 물건을 납품했다든지 또 뭐 청소하시는 분들, 국민들, 소비자 모두가 함께 연결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들의 불법 파업에 의해서 국가 경제적으로 국민 생활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행 법에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14년간 노조가 손해배상 소송이 15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거가 얼마냐면 142건으로 94%를 차지해요. 손해배상 청구한 금액이 2,752억인데 민주노총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 액수가 얼마냐면 2,742억이어서 이게 99.6%를 지금 민주노총인 거예요. 그래 이러한 불법 파업과 금액이 이 부분을 지금 그 치해법권지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방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법을 어느 국민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민주노총을 방어해주기 위한 법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 어떻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거면 헌법에 노동 3권을 보장할 이유가 없죠. 이제 이 자본주의 국가는 특성상 기업과 노동자가 있는데 아무래도 기업이 힘이 좀 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에게 이제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을 주는 건데요. 민주당이 이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민주노총 등등의 무슨 불법 파업을 인정해주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현행 노조법이 합법적인 노동쟁의 활동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조금 넓혀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호해주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거나 인정해주자는 취지가 아니고요.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조금 더 법의 범위 내에서 보호해주자 이런 취지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뭐 불행하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을 좀 줄여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이번에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하는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제 최근에 연세대학교의 청소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했는데요. 그 연세대학교가 직접 그 청소 노동자들 계약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일종의 하청을 주고 그 하청 기업하고 청소 노동자들의 관계였는데요. 이 하청 기업은 전혀 자율권이 없는 거예요. 결국 연세대학교 측하고 교섭을 해야 되는데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교섭을 하면 이게 불법 파업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진짜 사장이 누구냐.
이 대우해양조선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우해양조선이 거의 사실상의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교섭은 그 하청 기업하고 해야 되니까 이런 면에서 그 사용자성을 실제 사장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런 이제 불법 파업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 이 단체 행동권을 비롯해서 노조한테 가장 많이 보장해주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노조가 전 세계에서 제일 세요. 뭘 더 해달라는 거예요? 헌법에 있잖아요. 지금 단체 행동권 보장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노조가 파업하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디에도 그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 헌법 얘기를 하시는데 헌법에 보면 23조에 모든 국민은 재산권이 보호된다 그랬어요. 몇 사람들에 의해서 노조가 지금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의 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한적인 행동하시는 분들은 0. 몇 %밖에 또 안 돼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 회사나 국민들의 재산이 침해된다고 한다면 이거 헌법이 위반되는 거예요. 평등권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 11조인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한데 왜 노조만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불법과 그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보호받도록 하자는 건가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지금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속도 10km만 20km만 위반해도 10만 원짜리 딱지가 날라오잖아요. 그 국민들한테 이러한 법을 만들어 놓고 교통법규 지키라고 그러는 법의 형평성이 맞겠습니까? 우리 모든 법은 국민들이 균등하게 지키고 다 함께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노동법에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을 지금 이 마치 노란봉투법이라고 그러는 아주 포장을 잘해가지고 이 민노총의 불법 파업 조장을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금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파업을 하면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법으로 만들어주자, 개념을 좀 확장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이 법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구조의 틀로 보고 국가적 전체적으로 봐야지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귀족노조인 민주노총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청업체도 있어요. 이 원청도 민주노총이고 하청도 민주노총입니다. 서로들 자기들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청의 문제는 하청의 구조를 단순화한다든지 산업 생태계의 이 여러 가지 1단계, 2단계, 3단계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축소하는 노력을 민주당이나 또 저희 당이나 국민 모두가 함께 이것을 개선해야 될 사항이지 이 법으로 하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민주노총 소속 같은 데는 더 양보하고 협력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단계의 하청 구조에 있는 것은 갑을병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면 갑을관계로 축소시킨다든지 이러한 경제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지 이 법으로 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숙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해외 사례를 보면 해외에는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은 해외는 대부분 산별 교섭을 합니다. 예. 산업별 교섭을 하는데요. 산업별 교섭을 하면 이런 노동자 간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기업별로 소위 노사관계와 교섭을 하다 보니까요.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산별 교섭이 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도 산별 교섭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금융 노령 같은 데가 산별 교섭을 하는데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우해양조선이나 이런 건 기업별로 하다 보니까 격차가 큽니다.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실상 진짜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협상 과정에서는 빠져 있는 이런 문제는 부분적으로 개선하면서 장기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란봉투법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 문제도 그렇습니다. 네. 산별 교섭하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예. 자동차 노조면 전체로 또 금속 노조면 금속 노조만 해야 되는데 산별도 하고 개별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어떻게 산별이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금속노조가 한다면 금속노조 산별하고 기업계하고 한꺼번에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산별도 하고 기업도 하고 하니 기업이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다시 이러한 이 불법 파업 조장을 하는 민노총 보호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정말 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도 못했었기 때문에 왜 못했는지 집권하고 있었을 때 못한 이유가 국가를 운영을 해보니까 이걸 하면 안 되겠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했는데 지금 야당이 됐다 그래서 이것을 또 그 표의식하고 지지층 의식해서 이거 한다고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간곡히 이런 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이 대한민국의 100년을 내다보고 한번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법안이 계속 그러시죠? 남아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